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깊은 가운데 기관의 매도 쪽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역시나 잔잔하지만 매도 쪽으로 큰 벗어남이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급에는 또 어떤 특징이 숨어 있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FOMC 6월달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일을 지난주 월요일 이번 월요일 휴일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반면에 그 중국의 어떤 그 관세나 관련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은 일본 시장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런 그 악재와 호재가 혼재된 가운데 그 주요 수급 주체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개별 종목, 개별 업종 장세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호재가 발견되지 않는 속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플레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코스피 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매수하는 1위 종목은 KTNG입니다. 최근에 차트, 수급 차트로 좀 펼쳐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다시 한번 좀 120달러 선을 장중에 돌파한 적이 있었죠.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오늘 GS까지 이쪽으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 리스트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름을 올렸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1위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삼성그룹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삼성그룹주들의 시총이 크게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2위부터 4위 리스트가 일제히 삼성그룹주들이 랭크됐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S-오일입니다. 2위가 SK이노베이션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기관 쪽에서도 유가 급등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을 찾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어나가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나 두산 퓨얼셀 같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꾸준한 수급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리스트를 올렸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은 반도체 투톱,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삼성전기까지 여기서도 삼성그룹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들 가운데 두 가지 종목 꼽아주시면요. 한국항공우주와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있는 크래프톤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우선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폴란드 관련돼서 FA50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테마, 개별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다면 금주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 특히 수출이 일어나는 업체들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이제 폴란드까지 확산이 되면서 어떤 유럽 쪽에 방산에 대한 투자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가 관련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이쪽 파트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왔고 많이 기간 조정을 거쳐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최근에 게임주들 예전 같은 경우 가상화폐와 연동되는 흐름이 보여졌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쪽 투자보다는 신작 게임에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신작이 발표되는 스케줄이 잡히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에 금리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개별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는 참 반대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네요. 네, 이유도 설명 부탁드려요. 한국항공우주는 우선 1분기 지난 1분기 실적의 그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체 부품의 수익성이 예년 수준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는 1분기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폴란드 이외에도 완제기 수출 계약이 4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폴란드의 그 수출 기대감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유럽 전반적인 나비 효과가 한국항공우주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이제 방산 산업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여기에 기체 부품, 리오프닝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현재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1위 종목 심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HLB 그룹주들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선낭함의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관심을 받습니다. 위메이드나 나노신소재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쪽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보시면 1위는 노터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방산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빅텍이나 스페코 현재 리스트에 오르고 있고요. LX세미콘, 휴림로봇 최근에 급등 종목들도 매도 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MI텍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LB는 오늘 동반 러브콜을 받는 모습으로 관측되고요. SJ그룹이나 파인테크닉스도 함께 이름을 올립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에서는 LNF 계속해서 매도세 좀 이어지고 있고요. HB솔루션, TLI, 유진테크, ISC,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꼽아주시면요. 파인테크닉스와 제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유도 설명 부탁드려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명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IT 부품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폴더블의 힌지에 대한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올해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IT 부품주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어떤 모바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폴더블 시장은 작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매출처도 이런 폴더블 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처가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런 폴더블 시장의 개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노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업체로서의 꾸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해외 관련된 매출도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떤 이익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어떤 위성 발사체 사업 그리고 다핵 탐사선 관련된 사업에서 직접 참여하는 업체로서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위너 종목과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려요. 제노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노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의 폴란드 비행체인 FA50에 대해서 IDU, 즉 그 전자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고 양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수출 수혜도 이익이 제노코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내에 국한되는 그런 그 방위산업 부품 매출이 나타났지만, 이번 그 폴란드의 한국항공우주의 그
FA50이 수출이 된다면 직접적인 그 부품 제조사로서 제노코 역시 동반해서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그 국내 방산업체 중에 그동안 제노코가 개발하고 있는 전자장비, 특히 IBU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FA50에 국산화를 하는 그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출된다면 제노코의 레퍼런스는, 방산 쪽 레퍼런스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한항공과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그 우주사업, 그 우주통신사업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쪽에서도 우주항공 쪽의 그 위성발사체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너 종목으로 같은 결의 종목들을 꼽아주셨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폴란드 쪽에서 2조 원대 규모의 경공격기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여기에서도 투자 전략을 꼽아준 제노코 두 종목이 위너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